초등 때 이것만 하세요. 사교육비 수억 아낍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유일한 방법. 초등 자녀에게 무조건 시켜야 하는 한 가지. 왜냐면 아이들의 삶에서는 독서보다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네. 이거를 초등학생들이 할 수 네. 있나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에이 공부만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저 고민이 사실 있을까? 그들의 삶에서는 네. 그 학교가 세상의 전부고요. 아이들이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게리스와 전문가입니다. 캐담입니다. 오늘 굉장히 반가운 분들 모셨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학교 공부 네이버 프리미엄 채널의 입문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또 심지어 제가 오늘 만나보니 너무 훈남이세요. 오늘 한번 이 아이들의 독서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2017년부터 대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에 있고요. 제가 교실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학부모님들께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다시 학교 공부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그 인터뷰 요청을 받았을 때 작가님에 대한 소개 이런 내용에서 이 글귀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초등 때 이것만 하세요. 사교육비 수억 아낍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유일한 방법. 초등 자녀에게 무조건 시켜야 하는 한 가지. 라는 거 이렇게 딱 읽자마자 저는 사실 뭔지 알았거든요. 뭔가요? 네, 바로 독서 교육입니다. 네, 그렇죠. 제 책에도 이제 독서 네. 수업이라는 주제로 책을 쓰게 된 것도 그 이유인데요. 사실 이제 초등학교 교육에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떤 내용을 좀 많이 알려줘야 될까? 어떤 걸 좀 아이들이 익혔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행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사실 초등학교 6학년, 6년 동안의 시기는 어떤 새로운 내용, 많은 내용을 배우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 익혀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학습 기본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 기본기. 학습 기본기라고 하면 그러니까 읽고 쓰는 그런 능력에 관한 문해력, 그리고 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이렇게 발상을 하는 그런 창의성,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적용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본 그런 문제 해결력,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당장 성적, 왜 그렇죠. 단원평가 이런 거 네, 100점 맞아요. 네. 아니면 막 하나 틀리고 이런 거에 되게 목숨 걸고 막 그렇죠. 그게 네. 중요한 게 네.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래서 네. 결국은 초등학교 때 답은 독서다. 예,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완전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독서가 중요하다는 거는 엄마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독서를 재미있게 정말 좋아하면서 스스로 하기를 너무너무 바라거든요. 그런데 독서는 재미없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나 또 엄마들도 또 그렇게 생각을 네. 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독서가 재미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질문에 대해서 왜 아이들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왜 독서가 재미가 없을까? 사실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삶에서는 독서보다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특히 스마트폰이라는 스마트폰. 강력한 어떤 너무 강력하죠. 중독을 이끌어내는 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사실 스마트폰부터 조금 거리를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또 혹자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없애봐라.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찾게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스스로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는 오늘 좀 별개의 문제라고 두고 네네. 독서에 어떻게 아이들이 좀 더 재미와 의미를 찾을까? 재미를 찾기 위해서는 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런 독서 활동이나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재미있는 책을 좀 찾아서 같이 읽어보는. 근데 사실 또 재미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또 재미있는 책만 읽어서는 성장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의미를 찾아서 좀 내적인 성장도 찾아내고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이끌어내는 그런 경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서 의미를 찾는다고요? 네. 이거를 초등학생들이 할 수 네. 있나요? 구체적으로 예를 드려볼게요. 네네네. 왜냐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요,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랑 싸워서 막 화도 나고 분풀이도 하고 싶은데 그쵸. 아직 어리다 보니까 해결 방법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책을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그 친구 관계를 좋게 해주는 책이 있어. 너 한번 읽어봐봐. 그럼 아이가 일단 본인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읽어보면서 이런 거 도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내용을 익혀서 학교에 가서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 책이 재미가 있는 건 뭐 아니겠지만 나한테 도움은 되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독서가 그래도 나한테 조금 도움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긍정적인 정서를 이제 쌓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완전 내적 동기. 맞습니다. 네. 원래 사실 뭐 책 몇 권 읽으면은 막 스티커 아, 붙여주고 네. 막 용돈도 주고 네, 네. 엄마들이 별걸 다 해요. 네, 어떻게든 맞아요. 내가 네. 책을 읽게 하려고. 왜냐하면은 정말 책 읽는 게 답이라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문해력 없이 어떻게 공부를 잘하겠어요. 근데 안 되니까 어떻게든 외적 보상을 해주는데 아이가 의미를 찾게 해준다는 거 사실 제가 그 부분 책에서 읽고 네. 와 진짜 맞는 말이다. 근데 약간의 의구심은 아직 너무 어린데 의미를 찾는 독서를 그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성인인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그럼 다이어트는 방법 막 읽고서 네. 예, 저는 진짜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뭐 자기개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독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가 필요하니까 찾아서 읽으면은 네. 바로 적용을 하면 재밌거든요. 그런데 과연 초등학생들이 뭐 그렇게 찾을까 이런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에이 공부만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렇죠. 고민이 사실 있을까? 그들의 삶에서는 네. 그 학교가 세상의 전부고요. 또 당장 아까 말씀하셨던 네. 어떻게 하면 살을 잘 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고민하고 부모님이랑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오.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오. 그런 거에 대한 책들이 요새 많이 나와 있어서 활용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랑 좀 이렇게 대화도 하고 아이를 좀 관찰을 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거 탁 주면 네. 그거를 읽었을 때 아이가 내 고민이 해결이 돼서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이제 진짜 내적 동기를 통해서 책 읽는 재미를 제대로 느끼고 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아이가 재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책을 이제 읽게 됐어.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도 있지만 요즘 독서를 시키고 싶은 엄마 입장에서 방해 요소가 너무 많거든요. 네. 이런 환경에서 아이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독서를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랄까요? 지금 방금 질문하셨던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 독서를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전에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아이들 마음속에 독서의 불을 지피는 불을 과정이라면 지피는. 네. 이제는 그 불을 어떻게 하면 좀 지속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관한 내용인 그게 것 같아요. 진짜거든요. 네,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죠. 학교에서도 어렵고 네. 부모님들께서도 힘들게 생각하시는 네. 게 너무 당연할 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지속적인 자극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인 자극. 네, 아이들이 잊을 만할 때쯤 새로운 자극을 부여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뭐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독서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작가 강연을 가서 강의를 들어본다든지 그거 너무 좋죠. 네, 아니면 그 요새 뭐 도서관이나 어떤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독서 관련 행사들 그런 것도 참여해 볼 수 있고 독서 이벤트 같은 거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지속적인 자극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좀 주의하면 좋을 게요. 학년성마다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네. 부모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다 따라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맞아요. 칭찬까지 해주시면 아주 금상첨화겠죠. 네. 중학년부터는 아이들이 조금 자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제가 왜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강연 나 가기 싫어요. 네. 왜 제가 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글이 읽기 전에 먼저 아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좀 규칙을 정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미리 얘기를 해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니? 그러면 물론 아이가 그때 안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좀 더 하려는 동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중학년의 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고학년 가서는 사실 부모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네, 본인이 느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모님으로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해주고 때로는 책 선물도 해주고 또 좋은 글귀도 적어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아이를 설득시키고 이끌어가는 방법이 최선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학년별 너무 꿀팁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 또 이거 책 읽는데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독서를 너무 열심히 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 채널 구독자님도 너무나 당연히 그렇지만 요즘 뭐 90% 넘는 어머니들이 모두가 다 독서 교육에 솔직히 혈안이 돼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열심이거든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좀 이해하기 쉽게 운동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 운동 예시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기개발 좋아하시니까. 네.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하려고 살을 빼고 싶어서 자, 오늘부터 한 10kg씩 달려보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달리다 보면 지속하면 좋겠지만 사실 너무 과한 목표를 세우니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면 첫 번째로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부터 새롭게 도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네, 그런 단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그 과정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열심히만. 네네네. 물론 그런 양이 나중에 질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 독서에서 그런 질적인 변화는 일어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다시 독서 얘기를 돌아와 보면 제 부모님께서 보통 이제 책을 열심히 읽는다면 올해는 한 300권 읽어보자. 아니요. 오늘은 서울대에서 추천하는 독서 목록을 한번 다 읽어보는 해보자.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양적인 목표에 집착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천권 읽기. 막 네, 이런 네, 거. 천권 읽기. 그러니까 성공하면 너무 좋은데 제가 만나본 아이들 중에서 그거를 성공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좀 대비하고자 그런 양적인 독서를 질적인 독서로 변환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너무 열심히 읽지 말자. 한 권이라도 좀 제대로 읽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글귀를 넣게 되었습니다. 저 네. 너무 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AI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AI 하면은 가장 우리가 이제 화두가 되는 게 질문을 잘해야 된다. 이거를 모두가 다 알거든요. 네. 그리고 또 책류가는 엄마들은 부심이라고 했나? 우리 애는 질문을 잘 할 거야. 음. 왜냐면 책을 읽었으니까. 책을 읽는다 하면 사고를 하는 거잖아요. 뭐 생각이 있는데 당연히 질문을 잘 할 거야 했는데 저도 저희 아들도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보라고 했을 때 뭐 잘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질문하는 방법,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질문을 이끌어내는 것과 저는 좀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하기, 글쓰기 이런 것들 같이 엮어서 하고 싶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질문도 잘할 거라 생각하고 네. 말하기, 글쓰기도 잘할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조금 별개의 문제예요. 아이들이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을 잘했으면 한다면 질문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요. 글쓰기를 잘했으면 한다면 글쓰기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 말하기를 잘했으면 좋겠다면 말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생략된 채 책만 읽고 이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집중. 그런 방법이라 한다면 저는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좀 형식적인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형식적인 네. 방법. 질문을 예시를 들자면 네네. 질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어. 왜로 시작하는 질문, 무엇으로 시작하는 질문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고 네네. 글쓰기로 예를 들자면 설명하는 글은 어떻게 쓰는지 시작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간에는 어떤 내용을 넣고 마지막에 어떤 내용을 넣는지 이런 형식적인 내용을 먼저 알려주셔야 합니다. 네. 학교에서 글쓰기 방법을 8시간 동안 배운다 하면 실제로 쓰는 시간은 뒷부분에 뭐 2시간 정도고 나머지 6시간은 그런 내용을 준비한다든지 형식을 배우는 시간이 거의 많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집에서도 만약에 그런 걸 필요로 하신다면 그런 방법부터 알려주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어떻게 방법을? 네. 이제 방금 이제 형식적인 네. 그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내용적인 부분도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거의 알려주다시피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많은 예시를 들어줘야 돼요. 네. 이런 내용에서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네. 다 알려준 거니까 그게 뭐 아이 스스로 한 거냐.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아이가 본인 입으로 질문을 한다든지 말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아이는 그게 본인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자신감으로 되고 다음부터는 비슷한 상황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가끔씩 아이가 가르쳐 주지 않았던 내용을 가끔씩 끄집어내거든요. 그럼 너무 좋죠. 절대 놓치지 말고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폭풍 칭찬을 그러면 해줘야죠. 그렇게 하나씩 쌓여서 어제는 한 가지 질문만 하던 애가 오늘은 두 가지. 어제는 뭐 한 가지 글쓰기만 하던 애가 다음번에 두 가지, 세 가지를 하게 되는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듣고 싶은 적절한 좋은 질문을 엄마가 먼저 네. 알려주라는 거네요. 맞아요. 그걸 네. 이제 알려주다 보면은 어느 날 얘가 처음에 따라 하다가 이제 더 좋은 질문을 아이가 네. 스스로 했을 때 폭풍 칭찬.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언제부터 책을 놓치냐면 3학년부터 좀 책을 놓치기 시작하는데 공부 좀 시키려고. 그렇죠. 맞죠? 교과 학습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때부터 독서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맞아요.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네. 혹시 아이가 누락된 어떤 경험은 있지 않은가? 공부 전에 지금 우리 아이한테 더 필요한 게 뭘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는 거예요. 네. 지금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 약간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그런 공부보다도 그 부분에 먼저 집중을 해줘야 되죠. 사교육이 불안감을 먹고 자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지금 우리 아이를 이 학원에 왜 보낼까? 그래서 그 답을 또 드릴게요. 네네네. 초등학교 시절에는 사실 다양한 거 너무 좋죠. 경험 너무 좋지만 두 가지를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두 가지 좋겠어요. 필기 준비하세요.